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3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의 부담도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주택가격 폭등과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금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 가계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냈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소득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가계부채가 지난 6월 말인데 1,493조 원, 너무 네. 많죠. GDP 대비 95%. 이게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줄어들려면은 경제 성장률보다 가계소득이 더 늘어나고 가계부채보다 늘어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잠재 성장이 3%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될 텐데요. 근데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정부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얘기를 했고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정책들이 여러 있었는데 효과가 없었을까요? 예, 대출을 규제하면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주택 가격에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동행지수 순환 변동, 경기를 나타내는 변수죠. 주가 그다음에 뭐 대출 금리, 대출 금액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대출 금액이 주택 가격,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최근에 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3%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예,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다다가 이번에 9.13 대책에서 대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을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돈을 빌려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요. 금리는 한국은행에다 맡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우리 금리가 낮느냐? 그거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이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는데 앞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낮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가계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요. 예, 물론 그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 금리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책 금리를 올리더라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자금이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을 경우가 높고요. 근데 가계 측면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금리냐? 저금리라는 것은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이 미래 물가가 반영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한번 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금리 의미를 뭐 경제 성장이 나쁘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물가는 지난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어요. 물가 네. 목표 2% 훨씬 밑돌고 있죠. 특히 근원 물가는 1.2%. 그다음에 금융 안정 측면인데요.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가지고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보면 오히려 채권 시장으로 약 15조 8,500억 정도 자금이 순유입됐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 실질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실질 금리는 대체로 시장에서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요. 우리가 명목 금리는 낮지만은 우리 물가가 미국보다 지금 낮기 때문에 우리 네.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거의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근데 실질 금리가 높으면은 그 나라로 돈이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12월까지도 이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돈이 크게 유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통화 정책 목표를 생각하면은 아직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닙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 그러는데 돈이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를 찾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가가 미국보다 우리 물가는 2.4%, 미국 물가는 8월까지 2.5%입니다. 우리 물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 실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돈으로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뭐 12월에도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면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그 차이가 나는데요. 뭐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10월까지는 뭐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유출 현상은 심각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악화라든지 낮은 물가 상승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금리 인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이 이제 올해 2.5%까지 올리고 장기적으로 적정 금리를 한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과연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인가?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단기 금리 축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서 네. 미국 경기가 정점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내년 하반기 가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경제, 미국 경제, 금융시장 차분히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 서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예금 금리는 그다지 오르지 않고 대출 금리만 오르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가 쭉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DS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12%인데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1%포인트 올리면은 DSR이 1.5%포인트 오르거든요. 그만큼 가계 부담은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금리 측면에서도 또 경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입니다.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더 많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이익 보는 가계도 있지만은 좀 어려운 가계들,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 쓴 가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 비율이 지금도 어려운데 그분들한테는 훨씬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뭐 환율, 주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뭐 소비나 산업 생산 이런 경제 변수 한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고용도 줄어들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논의 내용을 한번 지켜보죠. 김영익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